이번 시간에는 근거 없는 소문을 정확히 꿰뚫어 보자. 잘못된 식품 정보 16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식사법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어디선가 수상쩍은 거짓 정보가 제멋대로 흘러나와 그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한다. 오로지 몸에 좋은지 나쁜지가 궁금하기에 어디서 누가 정말 좋다고 하면 검증도 하지 않고 달려든다. 이 장에서는 이 같은 잘못된 식품 상식을 다루려고 한다. 다만 여기서 거론하는 식품 정보는 극히 한정적이고 일부분에 불과하다. 책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식품 상식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며 검토해 보길 바란다. 잘못된 정보 하나, 저지방은 몸에 좋다. 여러 차례 설명해도 사람들이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실은 살찌는 원인이 지방을 과다 섭취하는 데 있지 않다는 점이다. 살이 찌는 이유는 지방이 아니라 밥이나 빵으로 대표되는 당질과 관련이 있다. 전문가를 포함해서 아직도 많은 사람이 칼로리가 높은 식품 때문에 살이 찐다라는 거짓 정보를 굳게 믿으며 칼로리가 높은 지방을 나쁘게만 여긴다. 이는 잘못된 정보다. 아무리 지방 섭취를 자제해도 살은 빠지지 않는다. 오히려 지질 부족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고 저지방은 먹어서 몸에 좋을 것이 없다. 이제는 잘못된 선입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잘못된 정보 두 번째, 하루에 30가지 식재료를 먹어라. 영양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몰라도 식재료를 다양하게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균형 잡힌 식사를 하게 된다. 그러나 바쁜 현대인이 하루에 30가지 식재료를 먹기는 상당히 힘들다. 그리고 하루에 30가지 식재료를 열심히 먹으면 과식을 하게 되고 결국 비만이나 생활습관병을 초래한다. 잘못된 정보 세 번째, 감조나 절인 음식은 몸에 좋다. 발효식품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발효란 효모나 세균 등의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을 뜻한다. 예를 들어 마시는 수액이라 불리며 최근 많이들 마시는 감주를 생각해보자. 감주는 쌀에 누룩과 수분을 넣어 발효시켜 만든다. 쌀과 누룩 위에 물만 들어가고 설탕은 넣지 않는데 왜 단맛이 날까? 그 이유는 누룩의 효소가 쌀의 전분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들기 때문이다. 즉, 감주는 당질 덩어리다. 한편 김치, 쌀겨 절임과 같은 절임류, 된장, 식초 대신 발효로 신맛을 낸 초밥 등 보존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발효식품에는 염분이 많이 들어간다. 몸에 좋다는 이유로 다량 섭취하면 분명히 건강에 역효과가 난다. 요구르트도 발효식품을 대표하지만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다. 설탕이 들어간 식품을 부지런히 먹으면 당질을 과잉 섭취하게 된다. 잘못된 정보 네 번째, 국간장이라면 염분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간장이라고 하면 검정에 가까운 갈색을 띤 진한 간장을 가리키지만 색이 연한 국간장이 있다. 국간장은 연한 갈색이며 맛도 부드럽다. 이름만 봐도 국간장 쪽이 염분이 덜할 것 같다. 하지만 실은 정반대이다. 염분을 과다 섭취하면 좋지 않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의 염분 함유량은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리고 대부분의 식품에는 나트륨으로 표기된다. 나트륨 1g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소금이 1g 들어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트륨 1g은 소금 2.54g에 맞먹는다. 나트륨 표기에 속아 넘어가면 말도 안 되게 많은 양의 염분을 섭취하게 된다. 잘못된 정보 다섯 번째, 건강을 위해 쉽게 마실 수 있는 식초를 마신다. 곡물이나 과일 열매를 알코올로 발효시킨 식초에는 일반적으로 순쌀 식초, 현미 식초, 흑초, 발사믹 식초, 여러 가지 식초들이 있는데 이때 초산이라는 성분이 독특한 신맛을 만드는데 구연산과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섭취했을 때 피로가 풀린다. 또 고기나 생선 등을 미리 식초에 절여두었다가 조리하면 노화를 촉진하는 AGE가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식초는 우수한 식품이다. 물론 식초를 마셔도 된다. 문제는 어떤 식초를 마시느냐에 있다. 물로 희석한다고 해도 식초는 시큼해서 결코 마시기 쉽지 않다. 그래서 마시기 쉬운 식초로서 포도당이나 벌꿀 등을 첨가한 식초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혹시 건강에 좋은 식초를 마시고 있다면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필요없는 당질을 섭취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잘못된 정보 여섯 번째,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주는 음식이 좋다. 흔히들 알칼리성 다이어트를 주장하는 사람은 현대 식생활로는 혈액이 산성화되기 쉬우니 알칼리성 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자고 한다. 하지만 현대에는 혈액이 산성화되었다는 말은 완전히 잘못된 정보다.
그렇게 되면 현대인은 당장 목숨을 잃고 만다. 물론 채소 등 알칼리성 식품을 섭취하는 일이 나쁘지는 않지만 인체 구조를 알아야 이렇게 명백한 거짓 정보에 넘어가지 않는다. 음식으로 인해 혈액의 pH가 영향을 받는 일은 없다. 잘못된 정보 7번째,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하다. 흔히들 3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자고 한다. 3대 영양소란 당질, 즉 탄수화물, 지질, 지방, 단백질 3가지를 가리킨다. 그 외에 비타민이나 미네랄도 필수 영양소로 합쳐 5대 영양소라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당질, 지질, 단백질은 에너지를 생성하거나 근육, 뼈, 전신의 세포를 만드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이 3대 영양소로 어느 정도 비율을 균형 있게 한다면 오히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당질을 과하게 섭취하게 된다. 당질을 줄이고 지질 비율을 늘려야 훨씬 건강한 식사가 된다. 잘못된 정보 8번째, 초콜릿이나 견과류를 먹으면 여드름이 생긴다. 기름진 식사를 하면 몸에 기름이 들러붙는다는 말은 너무나 단순한 사고방식이다. 몸에 지방이 붙는 원인은 당질에 있다. 사람들은 초콜릿이나 견과류가 지방이 많아서 여드름이 난다고 생각한다. 음식의 지방이 그대로 얼굴 표면으로 나온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기름진 음식을 먹었다고 여드름이 생기진 않는다. 초콜릿을 먹고 여드름이 났다면 그 범인은 지질이 아니라 당질이다. 오히려 초콜릿에 들어가는 카카오는 폴리페놀이 풍부하여 높은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나쁘다고 볼 수 없다. 잘못된 정보 9번째, 뭐뭐는 뭐뭐에 좋다. 해조류를 먹으면 모발에 윤기가 생긴다. 시금치는 빈혈에 좋다. 숙취에는 조개가 좋다. 거론하면 끝이 없지만 이런 엉뚱한 뭐뭐카더라식의 소문이 버젓이 떠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모발의 주성분은 단백질인데 해초에 단백질은 거의 없다. 빈혈이 걱정된다면 시금치보다 고기를 먹어야 한다. 잘못된 정보 10번째, 일식은 건강식이다. 일식에는 당질과 염분을 과다 섭취하게 하는 메뉴가 많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식습관은 당질을 줄이는 것이다. 잘못된 정보 11번째, 우유는 몸에 좋은 음료다. 우유가 건강에 좋은지 나쁜지는 지금도 의견이 분분하다. 나는 우유 자체가 나쁘다고 보지는 않지만 식품 기업이 관리하는 소 외양간에서는 좁은 장소 안에 많은 소를 가둬놓고 키운다. 이런 환경에서는 전염병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항생 물질을 투여하고 이렇게 자란 소와 방목 환경에서 목초를 먹고 자란 소에서 짜낸 우유의 질은 당연히 큰 차이가 난다. 이런 점들을 살펴보면 하루에 우유 한 팩을 마셔야 한다. 칼슘 섭취를 위해 우유를 마셔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는 편이 나을 듯하다. 잘못된 정보 12번째, 샤베트라면 괜찮다. 옛날부터 단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 간식은 바로 아이스크림이다. 아이스크림이라고 이름을 붙이려면 유고용분 15% 이상, 유지방분 8% 이상이 필요하다. 샤베트는 아이스크림에 비해 유성분이 적게 들어간다. 그럼에도 아이스크림에 가까운 맛을 내기 위해 무엇을 넣는가 하면 식물 유지를 첨가한다. 식물 유지에는 트랜스 지방산이라고 하는 몸에 상당히 좋지 않은 물질이 들어있다. 그러니 샤베트를 고를 바에는 조금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아이스크림을 먹는 편이 건강에 훨씬 낫다. 잘못된 정보 13번째, 슈퍼푸드가 최고다. 슈퍼푸드라는 단어는 1980년대 미국 캐나다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치아씨드, 아사이베리, 키노아, 마카, 카카오 등이 주목을 받았으나 슈퍼푸드라고 정해진 식품이 따로 있지는 않다. 슈퍼푸드는 영양 균형을 맞추는 데 뛰어나고 일반 식품보다 영양가가 높은 것과 같은 느낌으로 상당히 애매한 위치에 있다. 사실 슈퍼푸드라는 말이 유행하기 전부터 여러 식재료가 인기를 얻었다. 갑자기 나타난 신기한 식재료에는 대체로 속내가 있는데 지금 시대에 건강은 돈이 된다. 식품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건강에 좋아 보이는 그럴싸한 식품을 찾아 소개한다. 일반 식품보다 영양가가 높은 것을 섭취해서 손해볼 일은 없지만 홍보 문구에 휘둘리지 않길 바란다. 틀림없이 굉장한 효과가 있을 거야 라는 착각도 말자. 잘못된 정보 14번째, 한방약이나 천연 유래 성분은 안전하다. 대체로 사람들은 병원에서 주는 약은 세고 위험하지만 영양제나 한방약은 몸에 부드럽게 흡수되어 안전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글루코사민은 아미노당, 콘드로노이틴은 무코다당이다. 이를 섭취하면 간장 등의 내장에 장애를 불러일으켜
혈압이나 혈당치가 올라가는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 게다가 글루코사민 효과 연구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릎이나 고관절의 통증이나 기능에 효과가 전혀 없다고 확실히 결론이 났다. 잘못된 정보 15번째, 다이어트를 하면 근육이 손실된다. 당질 제한은 가장 건강하면서도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이다. 스포츠 센터의 트레이너는 당질 제한이 주는 효과를 알고 있다. 다만 잘못된 지식을 갖춘 경우도 많다. 그들은 급격한 다이어트로 체중이 줄어들면 근육도 손실된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근육이 손실되면 기초 대사량도 낮아지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제 섭취를 권한다. 하지만 단백질 보충제를 과잉 섭취하면 신장에 큰 부담이 간다. 그들이 말한 근육이 손실되기 때문이라는 내용은 확실히 잘못됐다. 체중이 줄어들면 근육이 손실되는 일은 생화학상 있을 수가 없다. 원래 생화학적으로 에너지는 정해진 순서대로 쓰인다. 우선 당질 섭취로 얻은 포도당을 산소와 반응시켜 ATP라는 에너지를 산출한다. 포도당이 없어지면 다음으로 과당이나 유당이 쓰인다. 이것마저 없어지면 근육이나 간장에 축적된 글리코겐이 쓰인다. 글리코겐까지 다 쓰면 그제야 지방이 쓰인다. 그리고 지방이 전부 없어지면 비로소 근육을 에너지로 바꾼다. 이런 일은 산에서 조난을 당하지 않는 한 생기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알면 체중이 줄면 근육이 손실된다는 말을 입에 담지 않을 것이다. 잘못된 정보 16번째, 종합 건강 검진을 받고 있으니 괜찮다. 기존의 종합 건강 검진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질병이 많다. 그러나 종합 건강 검진으로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목숨과 연관된 병의 징후를 놓치는 일이 많다. 모처럼 식사법을 제대로 알고자 하는 여러분이 그런 사소한 원인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지는 이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잘못된 정보에 대한 내용을 훑어봤고요. 다음에 이어지는 녹음 내용이 우리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오해하고 있다 편입니다. 인간의 몸에 꼭 필요한 3대 영양소를 구분해야 하는 식사법에 대한 소개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